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토탈 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자, 2월 19일 토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승권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2월달 경마는 한 주가 적기 때문에 이번 주도 굉장한 혼전입니다. 게이트를 꽉꽉 채우고서 나오는데 굉장히 혼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서울은 뭐 안쪽 주로가 굉장히 가벼워서 앞에 능력에 비해서 주로가 우선 변수가 되어버리죠. 지난주 뭐 안쪽 게이트 1번부터 1, 2, 3, 4번 쪽에 있는 선행 마필들, 선임 마필들, 비인기 마필이고 인기 마필이고 다 싸그리 들어오는데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 깡돌이라든지 완전 평상시에는 퍽퍽 써던 깡돌이가 버티질 않나, 이천살이 버티질 않나, 그리고 뭐 검화였습니까? 검포? 검화? 그 건포는 그래도 주기 잘해놨어. 네. 그것도 휴양 말이지만은, 여하튼 비인기 마필로 대두되는 안쪽 마필들이 그냥 대거 득세를 하면서 구국의 배당이 계속 속출을 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 주로가 지난 11월 달,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곽이 막 득세를 냈습니다. 외곽이 그냥 냅다 꽂히더니 또 최근에는 또 안쪽이 계속 또 꽂히고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오늘 주로를 살펴주십시오. 주로를 살펴보고 빠르냐, 추입이 되느냐, 선행이 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안쪽이 유리하냐, 외곽이 꽂히느냐, 외곽이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뭐 그 흐름대로 따라가십시오. 안쪽이 계속해서 꽂히면 안쪽 말들을 조금 더 보시고요. 능력을 떠나서 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팬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거는 마필 컨디션하고 주로는 현장에서 대처를 잘 해 주십시오.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세 마필들의 1200m입니다. 6등급.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그다지 센 말들은 없는데, 이 앞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그다지 센 말들은 없는데, 그만합니다. 4번 걸작드림이 일단은 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최근 7번, 8번 게이트. 그리고 직전은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 많았었죠. 은혜 서브라는 효정이 탔던 은혜 서브도 있었고, 라운드 데디, 문세인 기수 기승했던 마필이 있었고, 또 한두가 될 수 있죠. 그때 늦발을 했던 마필도 하나 있었고, 굉장히 빠른 마필들 많은 편성에서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다지 빠른 마필, 선행 능력만 없기 때문에 안토니 기수 기승이라면은 그냥 선행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여기에 12번 해피믹스,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얘도 순발력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김정주 기수 4번에 3마신차로 3차격을 치고 말았는데, 자, 그때보다는 편성이 약하죠. 안말도 편성이니까. 4번, 12번이 일단은 기본 깜빡이 막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2번은 컴플리트 조이. 포리스트 캠프 자마인데, 글쎄요. 일단 게이트 2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6번 퍼펙트 타임. 8번 하이러너는 직전 끝걸음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출발이 워낙에 늦게 했죠. 여기 10번만 미르 파워도 다른 조그만 합니다만 기본 스피드는 있고요. 11번 스피어 골드 역시 스피드는 있습니다.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기본 스피드는 좋은 자, 이런 구도인데 한의원님. 솔직히 4번마 걸작들은 이 구미니까 솔직히 보는 마필이지. 그럼요. 예. 찬성이 워낙 약하니까. 그 12번마 해피맥스 이 마필은 데뷔전 때 490. 나는 이 마필 이동국 기수가 조교할 때 나는 420, 30km뿐이 안 나가는 줄 알았어. 말을 그렇게 애세를 보게요. 이 마필은 좀 체중 점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11번마 스피어골더가 이혁 기수가 조교 잘 해놓고 분석만큼 보강했기 때문에 저는 11번마 스피어골드가 4번 뒤에 바짝만 붙어준다 그러면은 버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상금이 굉장히 부족한 마방 23조, 37조 이런 말들을 솔직히 좀 하랍니까? 속된 표현으로 보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상금이 뭐 워낙 상금몰이를 못하고 있는 마방의 마필들. 근데 길을 쓰고 갈 겁니다. 스피어 골드도 이거 사실은 지난번 해피믹스하고 같이 뛰었는데 그때도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죠. 이게 외곽이지만 이혁 기수가 선행을 한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되는 말이죠. 이것도 사실 조금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9천만 원 주고 산 말인데 이걸 뭐 9천만 원 주고 샀는지 저는 또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여하튼 스피어 골드 상금벌이 하려고 총력전을 펴는 마필이니까 반드시 배팅사에 꺼내 가십시오. 안쪽에는 일단 4번 걸작드림 기본적으로 12번 해피믹스 이 깜빡이 구도에 조교가 상당히 좋아진 11번 스피어 골드. 스피어 골드가 직전 12번 해피믹스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었던 마필들은 뭐 같이 봐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 세 마리 위주로 뭐 공략을 하시고요. 당연히 그를 파간다는 기분으로 뭐 가볍게 해주십시오. 자, 이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국산 6등급의 1300m입니다. 자, 3세 마필들의 경주인데 완성도가 완전히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씩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1번 대물. 이 마필은 직전 스타트는 잘했습니다만은 초반에 밀렸죠. 머리에 맞으니까 뒤로 후미로 쭉 밀려가지고 꼴찌에서 또 3, 4코너 때 조금씩 착착 좁히더니 4코너 돌면서 조금 붙이더니 결선 직선 들어와서 엄청나게 추입했죠. 라스트 볼록이 12초 3이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무시 못합니다. 라스트 볼록 12초 3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왜냐면은 이런 데이터는 잘 안 나옵니다. 이 대물이 이 1300에 출전했는데 오히려 늘어난 1300이 유리하다. 1번마 대물. 자, 요 말하고 같이 뛰었던 10번마 KNT 직원이 18조 마필의 다비드 기수 직전 인기몰이를 했죠. 반면에 1번마 대물은 안 팔렸던 경우고요. 일단은 10번 KNT 직원 여기에 직전 1300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8번마 우뚝 최범원 기수인데 최근에 최범원 기수가 승부 보는 마필은 기가 막히게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7번 터치나이라든지 13번 떠오르다 4번 원머러시도 가능합니다만 마치가 조금 작은 것이 단점이죠. 이런 구도인데 한의원님 이번 경주는 좀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지금 원머러시, 허밍버드 이런 마필이 서는 거예요. 나머지 마필들이 전부 뒤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일부러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1300을 노리고 나온 마필들입니다. 그 1번마 대물이야 악변역 기수로 규제했을 때는 안병기 주계사가 앞에 나가라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스타트 자체는 빠르더라고요. 이게 사실 추임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매니피 혈통인데 체구도 좋고 이거는 힘차면 이것도 앞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기수 교체했을 때는 앞에 가라고 그러구나. 문제는 7번마 터치나인인데 원래 고개 높은 마필들은 고개 안 내려가거든. 근데 코들레를 여태까지 조개했었는데 이번 주로 코들레를 풀고 조개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시 상태에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코들레 했던 마필인데 코들레를 풀었어요. 이번 주는 한 번도 코들레를 안 했더라고. 또 우뚝은 10마 때부터 이거 진짜 잘했어. 막 날라다니 마필이. 근데 이제 스타트가 늦어. 그러니까 우창구 주교수가 처음부터 이런 마필은 1200 그렇게 썼으면은 빨리 걸으면 늘을 참인데 1000m, 1000m 쓰다 보니까 늦게 올라. 그러니까 정말 1300 쓰고 이제 올라오니까 바로 최범원을 또 교체를 했어요. 앞에 이거는 10m 때부터 조교 잘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비트업도 직전부터 이혁 기수가 조교를 굉장히 잘 하고 나오고 있는데 스타트가 안 돼. 내가 볼 때 현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13번만 떠오르다는 이제는 병합도 하고 혼자도 잘 까고 그 데뷔 전까지만 해도 주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말이 힘이 차면서 병합도 하고 막 다 하더라고. 그래서 13도 가능한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8번, 7번, 13번 다 도전 가능한 마필들. 18조 말이야. 10번은 KNT 직원. 이거는 대물하고 같이 뛰면서 인기를 모았단 말인데. 이건 그때 솔직히 구미산 그냥 그때 태중이니까 본 거지. 우리 솔직히
안 그래? 그냥 스타트가 안 돼, 이것도. 이마필도. 이것도 속 좋아진 것은 없다. 예. 하여튼 7번이 문제 같아, 7번이. 그래요. 여하튼 이번 경주는 1300을 노리고 나온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1번마 대물을 일단은 직접 보여준 능력이라면은 1번 대물은 뭐 반드시 가져가실 걸 권해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8번마 우드 직전 1300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최범민 기수 일단은 좀 더 세게 보시고요. 7번마 터치나인은 현장에서 코들레를 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코들레를 풀었다면은 말이 거기가 많이 낮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반증하는 거니까 터치나인 메모를 해두시고요. 13번 떠오르다 그리고 10번 KNT 지원은 사진권 안에 두시고 현장 배당판 흐름까지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공략을 해 주십시오. 자, 3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에 1400. 자, 6등급 마필들의 1400. 조금 부진한 마필들인데, 자, 1400에 일단은 조금 유리한 마필들은 좀 거리 내려온 마필이라 1300을 뛰어본 마필들이 그나마 그래도 1400에 적응을 잘합니다. 자, 일단은 이채롭게 29조. 상금이 제대로 없죠. 상금벌이를 못하고 있는데, 이 두 마리까지 내면서 지금 두 마리 다 이런 편성에서 하려고 할 겁니다. 6번만 천문하고 6번만 3명 캡틴이 29조 배우진 쪽에서 두 마리 출전시켰는데 이런 편성에서라도 그나마 가야지. 워낙에 최근에 입상한 마필들이 없죠. 29조. 자, 6번만 천문 같은 경우는 직전은 추입했는데 박병윤이가 추입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 마필 앞에도 또 갔던 스타일인 마필입니다. 12월 달에도 앞에 갔었고요. 기본 스피드가 있는 말인데 직전 추입했다. 일단은 조금 더 호전세를 보이겠다 보여주시면 되겠고 9번마 세명 캡틴 같은 경우도 직전 김옥성 기수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중반에 또 가로퍼 나오다가 중반 무리를 했는데 이 말은 조금 끌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건너편 직선주로 들어가서 말이 계속 끄니까 김옥성 기수가 제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른쪽으로 뽑아서 그냥 중반에 쑥 넘어가서 무빙이라 그러나 3, 4코너 때 쫙 넘어가서 4코너 때 쫙 치고 나가서 직선주로 가서 퍼졌는데 이게 또 1400이기 때문에 다비드 교수가 페이스 조절만 잘해준다면은 참고 한 발 써준다면은 셀맨 캡틴도 충분히 사고를 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 나머지 팔리는 게 1번 애플민트도 긴가민가에 팔리겠고요. 2번 해피드림. 이건 늘상 팔립니다. 지난번에 또 팔렸죠. 해피드림. 이거 안성근님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해피드림. 7번은 쌍승행진. 뭐, 이 정도인데, 아저님? 나는 여기서 7번만 상승행진만 걸음 변화 확실히 와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필이 좀 부드럽지를 못하고 16전에 1승자 2차 한 마리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번 주는 막 병합도 하고 병합하는데 굉장히 가벼워졌고 딱 내가 볼 때 서양 가서 돌 수 있는 마필 기습 선행으로 세명 캡틴은 원래 이게 43조에서 29조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나는 그 배우준 쪽에서나 관련 사람들이 이 경주 편성을 알 거단 말이에요. 자기네 말을 어디다 뜬다는 거. 그러면은 거기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솔찬이로 스포 한 번도 없어. 솔찬이로 국미상 보는 거지. 세명 캡틴은 원래 이거 고개 높아가지고 원래 43조 있을 때도 저게 잘하고도 안 막 빼주고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나는 7번만 상승행진 이런 경주 편성이면은 김마영 기수의 얘네가 11월 달에 한번 타고 들었네. 한번 딱 돌 수 있지 않나. 7번마 상승행진은 지난 11월 6일 날 신의 한수가 빠르죠. 빠른 마필 뒤에 따라가 2번 게이트에서 1번 뒤에 따라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꽂혔는데 이번에도 뭐 느린 말들입니다. 스타트가 빠른 말이 없죠. 그러니까 상승행진 나가면은 됩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아연이가 49조에 깡돌이 타고 한번 입상하면서 자신감이 붙었지 않느냐. 깡돌이 타고 들어오는데 이거 뭐 이 상승행진 타고 못 들어오겠습니까? 49조 말들은 16전 뛰어서 뭐 우승 없는 말이다.
그래서 좀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49조 같은 경우는 발을 자원을 굉장히 길게 씁니다. 그래서 늦걸음이라도 나오면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49조는 워낙에 꾸준히 조기를 시켜놓고 말을 만들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상승 행진이 지난 11월 6일 날 또 비인기 마필 완전 인기 꼴찌 마필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안 팔릴 겁니다. 인기도 좀 밀리지만은 이거 또 들어오면 또 배당이죠. 그러니까 상승 행진은 고배당 마필 조기가 잘 되어 있다는 걸 일단 명을 해주시고요. 대표님은 네. 일요일 날 나오시길래 많이 좋아졌다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이 마필 단점이 뭐냐면은 아빠를 약간 이렇게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스타트가 늦는 거야. 예? 근데 이런 것은 또 1400에 앞선이 무너지면 또 꾸역꾸역 올라오고. 이거 편성이 자체가 워낙 부진합니다. 일단은 29조 두 마필 6번 천문하고 3명 캡틴도 반드시 사정권에 두고 가십시오. 일단은 뭐 6번 천문 같은 경우 특히 직전 추입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앞에 가던 말이지. 직전 바닥에서 추입을 해버렸는데 일단은 이런 거는 반드시 메모를 해두시고 3명 캡틴 물로 2번 해피드림도 사정권에 두고 가시고요. 7번은 상승행진은 고배당 마필로 W를 치고 가십시오. 자, 사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에 1200. 자, 이번 경주는 왕창 터집니다. 대길 배당이 어디로 갈릴지도 지금 솔직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난잡한데, 이는 뭐 터지는 편성은 우리 안성근님이 늘상 좋아합니다.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는데, 추천의 배열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번 경주가 국산 5등급에서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마필, 그리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마필들 뒤섞여 가지고 난잡합니다. 왜냐하면은 10번마 용호지마가 이게 3세 마필로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 12월 19일 날 힘겹게 한번 들어오더니 직전은 또 전혀 발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될 말이 지금 상태가 베스트 때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거 빠지고 나면 또 와장창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또 지난번보다도 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은 걸자구먼에, 3번 유쾌한 날들의 선행, 4번은 일격필살, 6번 디에코, 5번은 정상 파이팅, 11번 질주번, 12번 매직 타이드, 이런 말들 외에 뭐 13번, 14번까지 이거는 뭐 난잡합니다. 선행은 뭐 3번 유쾌한 날들이 가장 빠릅니다만은 그 나머지 말들도 굉장히 빠른 말들, 선입권들 굉장히 두텁고요. 경주 전개도 잘 안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1번 걸자구먼도 빠르고요. 아니었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기원을 삼은 이유는 한 번만 유쾌한 날들 때문에 질주분도 선행을 못 가고 선행 경합을 해야 되고, 용호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원래 선행 마필이 아니에요. 이거 최고가 그렇죠. 그만해. 따라가면은 거림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마필은 뭐 주기가 잘못된 거 아니고 힘을 띠기 때문에 이번 경기 편성 잘 만났기 때문에 저는 경쟁 기수가 참았다 타면 된다 생각해요. 그 3번마 6현 날들도 여태까지 조교 안타가 이제 정상 조교하고, 걸작 오면은 이 마필도 스타트가 안 돼요. 그러다가 직전에 상대가 없으니까 선행을 갔었지, 이번 경기는 선행을 못 갑니다. 이거 지금 승분전이고. 그래서 3번마 6현 날들이 잘하면 버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얘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선행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혼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 경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10번에 저는 솔직히 안고 가려고 그래요. 안고 가는데 어떤 놈으로 주저가 하냐가 문제, 이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저 찾아보려고요. 이번 4경주는 P는 3번 유쾌한 날들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일 1, 2, 3경주의 주를 보십시오. 선행이 꽂히고 안쪽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유쾌한 날들 사고 칩니다. 먼저 가서 버텨버려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얘 때문에 다른 선행마들이 또 몰살합니다. 그러면은 올라오는 마필들 용호지마를 필두로 해서 다른 말들하고 엮어서 배당을 노리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막권 전략입니다. 여튼 단순하게 선행 나갔던 말들은 이번 경주 외곽이 있는 말들, 특히
못 버팁니다. 혼잡하게 펼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성근이 님이 고배당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는데 현장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5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의 1700m입니다. 매번 1700의 단골로 나오는 말들, 기본 말들의 편성인데, 자, 1번마 불화산 승급전이지만 최근에 6등급의 1700에서 우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승급전이라도 됩니다. 부담 가벼워졌고요. 3번은 경부도령. 지난번에는 얘는 선행을 가면 더 뛰는 말인데,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였죠? 10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빠른 마필들, 그때 2번, 3번, 5번인가 하여튼 한 두세 마리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서려고 1코너 접어들어서 2코너 접어들 때까지 겨우겨우 힘겹게 오버페이스 하면서 좀 받고, 결국 결선에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입니다. 이번에는 뭐 하만식 기수인데, 하만식 기수가 선행을 나가면 12월 12일 날처럼 앞에 가버리면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선행만 말머리는 잘합니다. 페이스 조절 기가 막히게 하죠. 일단 게이트가 3번 경부도령 일단은 주목을 하시고요. 4번만 러닝 넘버원, 이것도 직전 6등급 1700이었습니다만은 최근 두 번 1700을 소화를 했고 직전 너무나 여유가 많았습니다. 4번 12번마 티즈 바라우주는 승급전이지만 워낙에 최고가 좋은 마필이고 이런 말은 처올리기 때문에 거리 충분히 1700 돌파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르기스의 12번 티즈 바라우주. 그 외에 가운데 9번마 호크의 양과 매번 그만큼 뛰는 말이죠. 27전에 2착 한 번 한 말, 5번마 썸파이팅 5살짜리 한 말, 이런 말도 좀 팔릴 겁니다.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한 번만 경부 도령이 이번 때문에 절대 편한 선행이 아니에요. 2번 보내주고 가야겠죠. 그렇지. 그렇게 타면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타도 되는 말이에요. 2번을 넘어서려고 왜 그러냐면 2번 금성세계는 순도 아저씨가 1200까지 소화했단 말이에요. 스타트는 빨리 지금 공백기는 있더라도 저기는 항상 잘 나오거든. 12번마 티즈 바라우주는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마필이에요. 보폭이 좋고 힘 좋고. 그리고 4번마 러닝 넘버원도 이제 스타트까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가치만 뛰진다면 1700에서는 항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4번 넣고 한 번 10번 딱 2번 사고 싶어요. 그래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3번마 경부도령이 하면 플러스 알 겁니다. 2번마 금성세계가. 금성세계는 단거리 위주로만 뛰었기 때문에 빠르긴 빠른데 혼자 놔도 가도록 내버려 둬야죠. 내버려 두고 그냥 따라가면은 되는 말이죠. 경부도령이 아니면 스타트 먼저 거두면은 자기가 먼저 가든지. 여하튼 경부도령 앞에 가는 거. 4번마 러닝 넘버 완전히 늘어난 거로. 그리고 12번마 티즈 바라우즈는 이거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요. 기본 타고난 능력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덩치가 520kg짜리 말.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마리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 주십시오. 자, 6경주로 갑시다. 국산 4등급에 1800. 4등급에 1800. 조금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등급에서는 조금 기복으로 보이는 정체를 좀 보이고 있는 말들의 편성인데, 자, 작년에 그래도 3세 마필로 센 편성에서 뛰었던 8번마 로열 로드, 얘는 근데 얘는 솔직히 이런 말들은 대상 경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걔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히트 예감, 치프 인디 이런 말들은 대상 경주에 계속 이런 말들하고 출전시키서 하단권 성적만 기록했는데 차라리 이런 말들은 오히려 약한 편성에서 쭉쭉쭉 치고 올리면서 말한테 자신감을 갖게 해가 성장시키는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판단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병기 조계사 그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직까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 말도 기본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 좋게 평가를 되던 마필입니다. 체구도 상당히 좋고요. 자, 부담이 모처럼 56
좀 가벼워져 있고 편성이 최근 종만 너무나 약한 편성을 맞았습니다. 또 이하고 비슷한 말이 11번 라스보스죠. 이 라스보스도 쓸데없이 대생경주에 출전시키는 바람에 이 또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마리가 센 편성에서 뛰었고요. 자, 1번마 더 스파이커 멀로 기수. 이거는 3등급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3등급에 혼합 3등급 뭐 이런 데서 계속 뛰다가 지금 이는 외산 마필인데 국산 4등급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부담 중량이 56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스파이크 1번 게이트에 멀로 이거는 조심하십시오. 이건 특별히도 할 말 없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안쪽 게이트에 좀 곱게 타다가 마지막에 직선 줄여서 한 발 탁 쓰니까 멀로 기수 특유의 그 추임 뭐 이건 뭐 터뜨려도 할 말 없고요. 3번 만세, 4번 질주의 꿈. 질주의 꿈도 기대를 많이 했던 한 말인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나 보지? 그렇죠. 이거 휴양하면서 이거 말이 한말로 그냥 헛성 세월만 하다 보니 그래 돼버린 거예요. 여기 10번 스타블레이드, 11번 라스보스, 10번 농범바다. 농범바다가 연투 가능합니까? 이게 제외가.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번에 진짜 비행기 맛별로 예. 그런데 참 혼잡스럽네요. 그러니까 8번마 로열 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용군 기수가 이건 참 전번에 대장경주 히트해감 치프인데 그런 데서 앞에 가다가 퍼져버리고. 그러면 저 일반 경주에서는 그래도 앞에 가셔서 어느 정도 걸음을 늘려줘야지. 나 진짜 이건 지난번 아무 짓도 네? 안 했어.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태워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마필 상태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저게 잘못되고 마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저게 잘해놓고 마필 상태 이상이 없는데 앞에도 안 가져오고 버리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딱 선행 가면 딱 도는 찬스인데 이거. 별로 선행마가 없어요. 없어 지금 선행마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왜냐면은 저기까지 잘해놨거든. 기본 능력 있는 마필이거든. 그럼요. 더 스파이크는 이 마필은 희한해. 저기 때는 너무 아주 날라다녀. 근데 실전 가면은 초반에 워낙에 스타트도 안 되고 붙이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경주는 느리지. 1800에 전부 전력 전체 있는 마필들거든. 솔직히 12번 농번마다 저게 언제 1800 됐냐고. 그러니까 또 기억나는 게 이 농번바다가 지난 12월 25일이죠. 이때가 크리스마스 때 그때죠. 안쪽이 몰살하고 외곽 게이트만 다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 기억나요. 이게 라피어반이 안쪽에서 제대로 힘 한 번 못 쓸 때 그 경주로 기억되는데 9번 10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지인들한테 이번 뭐 써야 되나 이거는 뭐 묻지 말고 외곽 게이트를 위주로 공략을 해라. 외곽 된다. 그러니까 9번 10번 나라에 들어오면서 배당이 124배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농번바다가 외곽 게이트 2점을 이용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거품입니다. 이게 외곽이 최근 주로는 그렇게 예전 12월 달만큼 유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농번바다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스타블레드가 딱 될 것 같아. 이것도 잠재력이 남아있죠. 왜냐면은 30조 같은 경우는 휴양할 때도 저게 꾸준히 하는 마방이던 뭐. 나는 8번 로얄로도 2번 믿고 싶어. 저도 한 표를 던질게요. 그 기수 교체한 것도 한몫할 겁니다. 장철 기수가 최근에 워낙에 공부를 잘 봐주죠. 로얄로드가 이런 느린 편성에는 선행을 가도 될 겁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히트에 가면 그 2000m에서 그때가 대통령 뱀시죠. 저거죠. 삼강경제 마지막 농림부에서 2000m에서 선행을 나가던 놈이 지난번에는 58이라서 뭐 승부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56으로 내려왔고 편성을 해볼 만하고 자 8번마 로얄로드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1번마 더 스파이커 강등되었다는 거 메모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들어왔다 해서 많이 팔리는 12번 4살짜리 한 마리입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주로가 굉장히 외곽이 강세를 보일 때라서 주로덕을 본 거다. 그래서 12번 농번바다에 대한 과시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마필 현장에서 조금 더 복병권까지 한번 폭넓게 공략을 해보십시오.
자, 7경주로 갑니다. 혼합 4군의 1400m. 승마에 대한 믿음을 싣고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4군의 국산마필들이 이쪽에 여러 두가 출전했는데, 4번마 시크릿버스, 5번마 천비성, 저 외곽의 14번 천지울림, 이놈들이 다 국산마필들입니다. 혼합 4군이 최근에 신마들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외산 마필들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혼합 4군이라 해서 외산말이 강하지 않습니다. 외산말이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산 마필들이 혼합 4군에 이렇게 가서 지금 국산 4군이 더 셉니다. 국산 4군은 뭐 능력이 정체되어 있죠.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애들, 기존에 못 가고 있는 애들 뒤섞여 가지고 국산 4군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혼합 4군으로 부산이고 서울이고 같습니다. 이렇게 출전하는데 국산 마필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4번은 시크릿버스. 요거는 적임기수 올라왔죠. 다비드. 5번은 천배성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담이 늘었게나 말게나 그냥 앞에 갈 겁니다. 13번 천지울림 게이트가 외곽이지만은 뭐 최근 뛰었던 편성으로는 충분히 되죠. 그 외에 뭐 7번 두손먼군 외산 마필로는 두손먼군. 근데 부담은 조금 늘었습니다만은 최근 두 번의 1400에서 좋은 모습. 그리고 뭐 가운데 8번 12번 문학스톰, 10번은 JS 군항, 11번 마성질주가 터뜨릴 수도 있나요? 마성질주 지난번. 이거는 그 주행 불량 보이는 말. 조교가 안 돼. 근데 이런 말을 김기배 교수가 잘 타더라고 또. 전번에 상대업사가 앞에 갔지. 주행 불량인데 1400인데. 자, 아니었네. 5번마 천비성은 그러니까 저기 보면 조교 패턴이 한 번 안 바뀌어요. 왜? 들어나면 뛰어 그냥. 그래서 한 바퀴 뛰고. 그러면은 왜 안 뛰는 걸 알아가지고 이게 조교 패턴도 바꿔줘야 되거든. 항상 그 조시야. 그러니까 경주 편성상 앞에 가면 상대가 못 올라오면 버티고 그냥 자력으로는 솔직히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말이다. 그냥 이거는 앞에 가가지고 뒤에 없네 그러면 버티고. 그러면 시크릿버스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이 마필은 조교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다비지수가 잘 타는 마필. 14번마 천지울림은 여태까지 하종훈 기수가 조교하다가 직전에 내가 볼 때 부중 때문에 무너진 것 같은데 하종훈이가 그때 조교 잘했었거든. 근데 뭐 마필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이 마필 앞뒤가 다 있는 마필. 그리고 스프링 꿈은 이 마필은 앞선 무너지면 항상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이 마필은 뭐 조교를 꾸준히 해놓기 때문에 3번은 거기다 마필로 가져가면 돼요. 거기다 마필로 앞선이 무너지면 항상 올라. 그래서 저희 5번마 천비성은 한 번 죽여라 그냥 나 그러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5번 같은 거는 뭐 당일 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로가 가벼우면은 뭐 받치는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아닌 말따나 부담도 늘었고 그리고 세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당연히 주로의 영향을 받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출마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싣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님도 말씀드렸고 기본 타고난 능력이 상당히 월등하고 적임기수 기승한 마필. 자, 이번에는 뭐 웬만하면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 놈을 출마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싣고 부착권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시다. 혼합 3군의 1200 단거리입니다. 이 단거리 경주인데 다시 한번 제가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배당판 인기 많은요 12번 썬더타임 4군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좋은 모습으로 승급전 치르고 있는 마필 12번 썬더타임, 여기에 5번 글로벌 썬더, 7번 로게제와 8번 파이널 간지노 복병권, 9번만 마이 멤버하고 1번 샤크짱이 복병권으로 분류되겠죠. 이런 구도인데 하느님. 자, 이번 경주도 또 9번 마이 멤버 때문에 현황 마필은 또 다 죽게 돼 있어요. 9번 마이 멤버 저 스타트로 워낙 빨라요. 그 12번만 썬더 타임은 김용군 기수가 앞에만 가다가 쓰니까 그때부터 이현종, 문세영
타다가면 누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필을 각질대로 타줘야 되는데 무조건 앞에만 가려고. 야, 문제는 1번만 샷컷장인데 박오른 기수. 박오른 기수가 저렇게 차마트 탈라나? 이 마필은 보기만 하면 뛰는 말이에요. 힘도 좋고 앞선이 무너지면 항상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리고 파이널 칸지노는 1200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수사에서 왜냐면 나이는 막 먹었더라도 여기는 항상 잘 나오고 이상 없이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과연 마이멤버 이번은 못 버티겠지. 직계는 나는 그래서 그렇죠. 12번 선더타임 뭘로 기수 믿고 싶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9번만 마이 멤버도 1월 22일 날 그때도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그냥 혼자 나가서 그냥 그대로 버티고 그런 형국이었는데 외곽주로 가벼울 때였습니다. 그때가. 근데 이거는 얘가 막 혼자 가면은 되는데 그때 혼합 4군하고 여기 혼합 3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레벨 차이가 나요. 그리고 파이널 깐지노가 쉽게 보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파이널 깐지노는 1400까지 쏘아도 하던 말이고 마이 멤버는 뭐 단거리에만 계속 뛰던 말인데 이 파이널 깐지노도 굉장히 센 말들 구미가 한 등급 위였죠. 지난번에 소울 메리트, 로열 엘비스, 마이티붐 얘네들은 3군에서 딸글 대로 딸건 강자들이죠. 그전에도 보면 문학부스, 멋진 왕자, 마이티지 다들 뭐 한 등급 위에 말들이죠. 얘네들하고 계속해서 뛰어온 선행하고 마이 멤버의 단순 선행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 멤버가 나가더라도 버티시는 힘들 거라 보여지고요. 자, 1번마 샤크장이 이게 직접 또 배당을 그때 휴양전 구정 휴장전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게 김옥순 기수가 터뜨렸다 해서 이거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자력 입상했습니다. 그때 편성도 만만치 않게 센데 스타트 가장 늦었습니다. 맨 꼴찌에서 서두르지 않고 조금 격차를 좁혀서 3, 4코너 때 어느새 선두권 뒤에 딱 그때 문세영 기수 옆에죠. 문세영 기수 그때 별나라 질주 옆에 딱 붙어가지고 좋은 모습인데 저 개인적으로 그때 별나라 질주의 샤크장 뭐 9구까지 노렸던 아까 전에 비벼주시도 1400까지 붙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력 입상이었습니다. 라스트 걸음은 오히려 더 나왔습니다. 샤크장 1번 게이트 박으른 기수가 뭐 이 13조 마방의 마필들은 은근히 셉니다. 은근히 만들어 놓으면 잘 들어옵니다. 김기비 기수 타고도 들어오고 이영조 기사는 뭐 이혁이 안 태워도 잘 옵니다. 김옥성 기수, 김기배 박으른 기수가 크게 뭐 기수만 안 오면 이것도 또 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경주 다수간의 배당이 나오는 마필, 인기 마필들, 이거 장담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병권의 마필 놓고 제가 뭐 강하게 추천드릴 테니까 현장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의 1800, 2등급의 1800. 인기 마필들이 다수간 혼전인데, 우리 안성근 의원님, 완전 999의 마필, 종합지 백판에 가까운 999의 마필 한두를 내심 노리고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요거는 안에님 오픈하지 말고 좀 숨겨 두십시오. 이거는 워낙 배당이 크니까요. 자, 일단은 기본 인기 마필이 3번 막 9필승에 1번 흥록대부, 4번 히든삭스, 여기에 외곽에 8번 문학킹, 7번만 매니스피드도 팔리겠고 13번 블루키튼도 조금씩은 팔리겠습니다. 여하튼 3번 위주로 1, 4, 7, 8, 13번까지 쭉 흩어져서 막걸리 팔릴 겁니다. 그리고 3을 빼고도 3도 강축은 아닙니다. 강축으로는 뭐 조금 빼고도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여기냐면 1번막 흥록다보도 여태까지 상대가 없어서 단둘이만 두 마리만 딱 뛰는 그런 경주 편성을 만나가지고 천형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56km. 문제는 3번막 9필승인데 월요일날 김용군 기수가 조교하길래 많이 좋아졌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관리원이 조교하는데 영 아니야. 바탕이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3번막 히든삭스는 흰옷 띄고 부중 이쪽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항상 날라올 수 있는 마필, 납선 무너지면 올라오는 마필.
8번마 모나킹은 이제 조교를 항상 잘하게 해놓기 때문에 이마필은 박보름 기수가 기생했다는 게 앞에 가려고 또 기생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무섭고, 저는 그래서 1번도 검증이 필요하고 3번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좀 1번, 3번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율을 삼았습니다. 그래요. 이 마지막 경주는 1번마 흥록대부하고 3번 구필승이, 물론 3번마 구필승이 선입도 됩니다만은 흥록대부가 최근에 계속해서 선행으로 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물론 따라갔습니다만 각질이 조금 충돌됩니다. 그 말이 그냥 뺑 돈다. 그것도 좀 그렇게는 좀 보기 힘들고요. 8번 문화킹은 물론 이것도 선입됩니다만 이것도 앞선에 어느 정도 가야 됩니다. 1, 3, 8 요거 앞선에 가는 스타일이 말이고, 그게 4번 히든삭스, 7번 매니스피드 이런 말들은 따라오면서 막판 뒷신발이 하는 마필인데, 이 외에 가쿠시대에 있는 9구의 마필 우리 안성원님이 한 마리 노린다고 하는데, 그놈은 조금 숨겨두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최종 확인하고 아마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마지막 경주 뭐 너무 쉽게 인기 마필들만 보지 마십시오. 숨겨져 있는 마필들도 있다.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 9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구도 속에 지난주처럼 복병이 느닷없이 나타날 수도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연히 주로 상태, 그리고 배당판 흐름도 봐주십시오. 가는 말은 서울 조선경마는 뭐 초고 배당판에 아예 뚫어놓은 마필들 많습니다. 애매가 많이 된 말들, 그런 승부어지 같은 거는 그걸로 파악을 하십시오. 뭐 어디서 소스가 나와서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은 믿지 마시고, 돈의 흐름이 바로 배당판에 나타납니다. 그게 소스입니다. 그런 거를까지 컨디션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조교는 사람, 조교사, 기수 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소스 다 받아. 대소수들은 믿지 마시고 팬 여러분 스스로 그 배당판에서 의지를 파악하고 주로 상태라든지 컨디션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경마를 길게 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저희들은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